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걱정했던 우려감을 뒤로하고 시장은 점차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토요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오면서 미증시는 큰 폭의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한 상승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2%가량 마이너스고요. 2674선 바라봅니다. 전일 종가가 연중 최고치이자 2022년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굉장히 견조하게 지켜내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된 이후에 상승폭 확대 구간입니다. 0.1%의 플러스권으로 8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장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급락, 일라이리 급락, 증시를 이끌어줬었던 두 성장 축의 급락이 있었지만 달러의 약세와 금리 하락,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그를 배경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인지 외국계 순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부터 보실까요? 고점 대비했을 때 무려 10%의 변동성 하루 만에 나왔는데 종가는 5.55%의 약세 기록을 했습니다. 천비디아도 바라봤는데 역시나 그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나왔던 건데요. 이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가 밀리자 그동안 이쪽에 매수가 집중됐던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을 만한 그동안 시장의 소외주, 첫 번째가 엔터입니다. 전거래일에 엔터주의 52주 신저가에서 반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연결을 하고 있죠. YG엔터는 무려 9%가량의 급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8.6% 강세로 44,0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JYP엔터도 상승폭을 장중에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5% 상승으로 71,500원 수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엔터 외에도 저가 매수 유입되는 섹터가 바로 게임일 텐데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고 이쪽은 코인에 대한 상승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데브시스터즈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6%의 강세 5만 원 돌파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6% 넘게 오르면서 53,1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외주 볼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있었지만 주가에 미동이 없었던 원전 테마 보겠습니다. 해외 세일즈 중에서 방산과 원전이 크게 꼽히는데 방산은 신고가 실주할 때 원전은 그 상승세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그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고요. BHI 10%의 급등, 시노펙스 현재 28%의 급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동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도 재료로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꾸준히 인덱스 투자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고요. 일부는 반도체, 한미반도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밸류, 밸류업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지주사 금융권 담고 있고요. 오늘 수주 소식 주목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외주라고 하면 로봇도 될 텐데 외국인들이 두산 로보틱스 담아가면서 주가의 상승세 오늘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종목 담을까 봤더니 여기는 수급 테마도 눈에 띕니다. 엔캠 8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엔캠의 시세 급등도 한 가지의 주목받는 시장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YG엔터, 유한양행, 위메이드 순으로 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하나의 우리 시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강세,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들의 결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일까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탑10 볼만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네. 그동안 반도체로 저희에게 힌트를 많이 주셨고 도움 많은 분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의 골이 좀 HBM 중심으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멘트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차익 엔비디아 왜 빠졌는지 검색해 보시면 다 대부분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나오죠. 예. 뭐 특별하게 기업에 안 좋은 내용이 있거나 오히려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예. 원래 그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이제 GPU의 강자였는데 관련돼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여는데 이번에는 AI 주제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조금 예. 더 관심이 있고 그 전에 한번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그때 다시 모멘텀 받아서 갈 수는 있는데 네.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엔비디아 500불 넘어갔을 때 비싸다고 하면서 그때도 차익 실현 크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참을 쉬다가 갑자기 또 이제 900불대까지 가 있죠. 근데 지금 800불대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시장은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되게 비싸 보이지만 또 좀 있으면 그게 또 이제 가격이 적응하면 다시 이제 짜장면값 5,000원에서 7,000원 됐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한참 있으면 7,000원이 싸 보이죠. 예, 나중에는 평범한 가격이 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흐름은 AI 칩은 뭐니 해도 엔비디아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 많이 빠졌었고. 예. SK하이닉스도 뭐 4% 넘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가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 산업을 의심할 이유는 없는데 계속 지금 숫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싸 보이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팔고 싶고 뭐 엔비디아 일부 임원들이 팔았다고 하니까 회사가 이제 비싼 거 아니야?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더 모릅니다. 그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하는 거지. 임원 2명이 팔았죠. 그렇죠. 작년에도. 예. 그거 뭐 원래 근데 미국은 스탁 옵션이라는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보너스 개념으로 이제 주는 거라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우리나라 좀 문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예전에 뭐 테슬라도 보면 그런 이제 임원들이 매도하고 한참 했었죠. 예. 근데 그러고도 주가는 계속 갔습니다. 뭐 그런 거 별로 그 시장 자체가 몇 천억 팔았다. 우리 시장에서 몇 천억이 굉장히 크지만 미국 시장에서 몇 천억, 우리나라에 한 몇십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사이즈가 아무래도 다릅니다. 미국은 다르죠. 전 세계에서 추종하는 그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결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의견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아마 장 끝날 때쯤 되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한미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딩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후공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 앞으로 이제 그 지금 후공정 업체들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증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만의 AS라든지 뭐 미국의 암코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들과의 또 관계가 워낙 또 끈끈하기 때문에 그쪽이 증설이 들어가면 한미 반도체 원래 잘했던 마이크로 서잉 장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 납품될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뭐 계산을 해서 비싸니 싸니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예. 흐름을 타야 되는 시기다.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이 비쌌죠. 한 순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비싸 보이는데 오늘 같이 이제 빠지는 날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다시 또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짜장면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짜장면 5,000원에서 7,000원 올리면 비싸요. 그 이후에 사 먹으려고 해도 비싼데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렇죠. 7,000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구간. 엔비디아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2, 3 순위로 지금 저가 매수라고 하기를 흔들릴 때 담아갈 만한 종목들 추려주신다면. 뭐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본딩 관련돼서 또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프로텍.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 빠지면서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코멘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지금 AI 개발이 한창 굉장히 중요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많다. 그 전력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가. 전력 설비도 늘려야 하고 그래서 변압기 먼저 올랐고 기존의 전력으로 감당 못한다. 원전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때마침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도 이제 전해져서 재료가 되는데 원전을 볼 때가 된 건가요? 지금 원래 탈원전이 한창 몇 년 전에는 이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위험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를 대체할 만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러면서 세계 20개국 중에서 17개국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의견 어떠세요? 일단 원전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그린 에너지가 좀 잘 보급된 독일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찬성을 안 하는 거고, 나머지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제3세계라든지 아니면 동구권이라든지 이제 막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사우디도 그렇고. 이게 비용이 저렴해서 그래요. 투입 비용이. 그렇죠. 일단 한번 물론 짓는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게 유지 비용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해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가는 제일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해체 비용 있죠.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든가 뭐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이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지하에다 매장할 수 있는 나라는 핀란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전 폐기물을 우주에 쌓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우주에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물론 이제 당장 지금 급한데 뭐 화력 발전 쓰는 것보다는 석탄 화력 발전 쓰는 것보다는 원전을 쓰는 게 훨씬 더 공기한테는 좋겠죠. 근데 오늘 좀 저는 약간 좀 웃겼던 게 그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복합 화력 발전소에 관련된 가스터빈을 수주한 건데 1,500억 규모로 수주를 했는데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을 판 건데 이게 사실은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원전을 수주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앞으로 원전이 이제 뭐 수주 동유럽이라든지 뭐 아랍 쪽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화력발전소, 복합 화력발전소의 기자재다. 맞습니다. 수주는 원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합 화력발전소인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그냥 발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수력, 그러니까 해수 담수와 관련된 이런 플랜트 만드는 회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원전 관련주의 대장격이 돼버려서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말고도 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원전 비중은 사실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이 뭔가요? 일단 터빈이죠. 그거 사실 원전에도 관련주가 된 거는 터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빈은 플랜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화력발전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나눠서 봐야겠군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터빈 계약 체결 소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다면 이라는 포인트하고 원전 지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전력을 어느 창구를 통해서라도 이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전.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터빈 쪽은. 터빈 쪽은 발전 기자재나 그다음에 전기 관련된 기자재들은 변압기도 그렇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점점 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그 양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기를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지금 흐름을 보면 저전력 반도체부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를 덜 먹고 열을 덜 내는 반도체로 발전을 해갈 거고. 예. 근데 그러면 당분간은 거꾸로 생각하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열이 많이 나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전기를 써야 되고. 어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이제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단순히 계산해 보면 이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예. 전기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전력망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 총 수요와 이거를 계산해서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름에 또 더워지면 블랙아웃 이야기 나와서 또 예,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전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뭐 이게 일시적으로 AI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더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제품들이 이제 전기가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장화, 기화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전력 관련해서 볼만한 부분은 뭐 투자 포인트로 연결해 본다면 뭐 자유롭게 섹터 구분 없이. 뭐 일단 전력 관련돼서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은 회사는 LS죠, 그냥. LS. 주 LS가 예.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주사라기보다는 LS 전선을 사업으로 갖고 있는 예. 회사고, 전선은 이제 비상장이라. 예, 비상장이라. 근데 전선도 그럼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LS 그룹 자체가 지금 뭐 신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 전선은 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좀 좋게 보면 지금 뭐 재룡전기니 뭐 효성중공업이니 얘기 나오는데 예. 그쪽도 사실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지만 주가는 좀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고 안 갖고 예. 계신 분들은 좀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보다 전력 인프라군요. 여전히 전력 인프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관점으로는 괜찮은 의견. 자, 마지막 포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반란. 그 중에 하나가 엔터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은 엔터 중에 YG 플러스가 좀 많이 올랐었죠. YG에 이제 음반 판매하고 하는 쪽인데 예. 쪽에 지금 뭐 버추얼 아이돌이 지난주에 뭐 1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상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AI로 만든 이제 가상 버추얼 아이돌이 1등을 하면서 이게 지금 엔터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제 기존의 가수들은 나이를 먹고 늙고 은퇴를 해야 되죠. 근데 버추얼 아이돌은 한번 만들어서 승행을 하면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즘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환호하는 세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와닿지는 않은데. 이 역사는 꽤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나왔었죠. 예. 가수 아담 기억하세요? 예, 아담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현실감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그닥 보급이 잘 안 되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있어도 뭐 사실 486, 뭐 586 뭐 이런 거였으니까 예. 지금은 근데 뭐 사실 뭐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나오고 또 온라인에 대한 활용, 스마트폰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 더 지금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안 좋았던 이제 지금 JYP도 좀 꺾였고 YG도 꺾였는데 YG는 이런 걸로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JYP랑 YG는 약간 좀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거 말고는 지금 하이브가 전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이 4월에 다 컴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하이브 말고 YG YG, JYP 엔터, SM, SM도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이 4월에 컴백을 많이 해서 이 컴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3월 말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AI 아이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엔터, 전력, 테마. 세 개의 우선순위 매력도로 배열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엔터랑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뭐 한 1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30% 이상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